김 기자의 시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평가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지금의 집권 세력은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문재인 정부를 욕하며 싸우고 있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대하투쟁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의 말을 빌리자면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는 믿을 게 못되고 여론조사도 조작에 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을 두고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며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정부 탓, 문재인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 1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런 식이라면 정말 수준 낮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의사협회 6차례에 걸친 건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입국을 통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하면서 철진한 방식의 봉쇄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막았으면 대한민국만 코로나를 피해 갈 수 있었을까요? 과학 방역을 정치화하는 것이 진짜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에 따르자면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외국 정상들이 인정했던 한국의 코로나 방역이 한순간에 정치 방역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인지 대통령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국방정책에 대해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국방체계가 꼴병이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체계를 바로잡지 못한 기간이 1년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을 욕하지만 정작 본인한테 손가락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데 그걸 생각할 지적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주변의 측근들도 수준이 낮김에 한 가지입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을 두고 그제가 지난 며칠 동안 페이스북으로 제기한 김남국 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을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했다면 훨씬 더 파급력이 컸을 것이라며 그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가 산더미 같은데 최고위원회가 휴업인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정치인 장해찬에겐 오직 남을 비판하는 정치만 있는 것일까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또 어떻습니까? 이젠 참여연대와 싸우고 있습니다. 언급하기도 짜증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인사권도 없는 시민단체와 말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국의 장관이라는 사람 역시 수준이 떨어집니다. 어떤 장관들은 자리를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재밌습니다. 하나같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죄인인지 보시죠.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가짜뉴스와 공영방송 좌편향을 막지 못한 죄인이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69시간 근로제 비판 여론을 막지 못한 죄인이며 복지부 조규용 장관도 간호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여론을 못 막은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 여당도 죄가 있다며 포털 사이트를 지목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장은 네이버에 윤석열을 검색하면 노출된 관련 도수는 뉴스 페이지 8페이지가 윤 대통령 비판과 비난 기사가 도배일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취임 1년 된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과 비난 기사를 도배하면 이것을 본 우리 국민들이 윤 대통령을 객관적으로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건 아마 기적에 가까울 거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 도순에 들어가는 것은 조작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10일 네이버에 대해 아무리 견고하게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계한다고 한들 친민주당 세력들이 작정하고 조작하는 어뷰징을 막을 도리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지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하락의 배경에 포털 사이트가 한몫을 하고 있고 언론들이 비판만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지지도가 왜 낮은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면 덜 떨어진 작자들이고 지지도가 왜 낮은지 알고도 저런다면 윤석열의 부역자들답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게다가 여론조사도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걸 기억하시는지요?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여론조사가 과학적이고 공정하지 않으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표본 여론조사는 표본 설정 체계가 과학적이고 대표성이 객관화돼야 한다. 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에 앞서 표본 추출이나 질문지 구성이나 과학적 방법인가에 대해 의문점을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는 경우도 참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인들에게 좋은 결과만 받아보겠다는 선택적 발상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남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 탓을 하지 않고 국정에만 집중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기존과 같이 남 탓을 하면서 4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중앙일보 사설에 나온 대목을 옮기겠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남은 임기가 4년이지만 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은 이보다 더 짧다. 1년간의 시행착오와 교훈을 토대로 진정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시기다. 전임 정부와의 차별화도 좋지만 윤 대통령 스스로는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4년의 청사진도 함께 제시해주길 기대한다. 세계적인 격변기에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뒤에 대한민국을 위한 설계까지 당긴다면 더욱 좋겠다. 보수 언론인 중앙일보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청사진을 제시받은 적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동안 병신 헛짓거리했다는 것을 고백한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울을 봐라. 김 기자의 시선이었습니다.